일단 성실화 프린트 먼저 이름 적어서 낼까? 응? 아 그럼 성실화 프린트 이따가 넣을까 그냥 저녁 시간에? 오케이. 그럼 지금 선생님랑 같이 풀기로 했던 그 따로 두 번째 프린트 있었지? 그것도 없어? 못 받았어. 주성이 못 받았지? 토요일 날 못 받았어. 주성이 토요일에 못 받았어. 아팠어. 아 진짜? 그 뭐야 실전 트레이닝이라고 적혀있는 프린트 3장짜리인가 있잖아. 4장짜리인가 3장짜리인가 4장이네. 프린트 혹시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정원이 왜 없어? 그렇지 못 가졌어. 그럼 뭐 하려고 그럼 그냥 온 거야? 그렇지. 이거 마무리하고 수혈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하지? 프린트는 있는데 안 풀어온 사람 좀 들어봐. 아이씨 이거 아니 풀었어? 뭐야? 뭐 실전 트레이닝 이거 조금 풀었어. 아니 성취는 다 했어요. 성실은 다 했어? 응. 그거 이따 내면 되고. 그럼 얘들아 그 실전 트레이닝 있지? 그 문제 답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 그 교재 여러분들 그 유형 끝나면 다음 단원 시작되잖아. 그 유형 끝나는 다음으로 시작하는 게 원래 다음 단원 시작하기 전에 있는 게 실전 트레이닝이거든. 숙제 해온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일단 채점들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 안 가져온 사람들 복사 좀 해볼게. 문제 푼 사람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푼 사람들은 채점들 하고 있어. 그 어디 있었어? 어? 어디 있어? 거기 있대. 어? 787번 뒤에 피 있어. 그냥 담지 못해. 그거 말고 문제도 없어. 오지마. 어디 있어? 그냥 똑같은 번호 찾아서 700번째 찾아. 뭐야 우리 교재랑 똑같은 문제 나온 거야? 말 걸렸어. 근데 많이 말하는데.
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 교재적으로 숙제가 없었나 그러면? 네. 교재는 끝났나? 잠깐만, 저를 끝까지? 좋아, 그러면 그 실전 트레이닝 봅시다. 자, 삼각함수 마지막이니까 거기 지금 프린트해서 질문할 문제들 꼼꼼하게 질문하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하자고. 104페이지부터 질문 받아볼게. 792번. 792번 가볼게요. 792번. y는 4sin 3x, y는 3코사인 2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0, b, 0 x축과 만나는 점이 엄청 많을 텐데 딱 두 개만 나오게 했나 본데? 거기 옆에 조건 보니까 0과 파이 사이에서만 그려지게 돼 있던 거지. 그리고 a는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 b는 2분의 파이보다 큰 쪽에. 그럼 먼저 그래프부터 그려놓은 다음에 문제 해석 다시 하자 우리. 좀 꼬였는데 꼬였어.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는 게 맞을라나? 한꺼번에 그려? 따로따로 그려. 고민자는? 아 근데 마지막이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에 그리는 게 맞겠구나?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볼게. 자, 먼저 사인 그래프부터 같이 대답하자. 최고 높이 얼마까지 올라가고? 4까지. 최저 높이는?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겠네. 요거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노란색으로. 그럼 최고 높이는 4까지. 최저 높이는 마이너스 4까지. 주기는 얼마야? 사인의 기본주기 2파이지. x의 객수 3이니까 3분의 2파이. 한 주기가 3분의 2파이입니다. 3분의 2파이예요. 근데 얘는 주기가 얼마야? 얘는 파이지. 그걸 좀 겹쳐서 그린다는 게 3분의 2, 3분의 1.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려주고 싶은데 여기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2파이. 사인은 여기서 한 주기가 완성이 돼야 되지.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는 여기가 한 주기가 될 거니까 뭐 요런 거야. 이게 지금 문제가 원하고 있는 4 sin 3x의 그래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3 코사인 2x의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최고 높이 얼마까지? 3까지. 최저 높이는 마이너스 3까지.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빨간색 점선 사이에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 예상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처럼 주기는 파이야. 그럼 요게 지금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2파이니까 요쯤이 파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건가? 간격이 다르니까 좀 잘 봐봐. 여기가 파이면 절반이 2분의 파이인데 2분의 파이면 절반 파이 요쯤에 있어야 되겠네.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한쪽에다 그리다 보니까 선생님만 그런가? 선생님 좀 많이 헷갈리네요. 저 주기라도 좀 배수관계 있으면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사인의 주기는 3분의 2파이 코사인의 주기는 파이가 되다 보니까 뭔가 약간 관계가 없는 듯한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프 그렸어. 체크하러 가자 이제. 다이닝으로 갔지? 갑니다. 점 A가 이 노란색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거든? 노란색 그래프가. 그런데 그 X좌표가 2분의 파이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대. 그럼 여기가 A를 말하는 거지, 여기가. 여기가 A가 된다는 얘기였다. 3분의 파이, 0이라고 하는 점이 A. 선생님 봐봐. 저 삼각함수 그래프, 사인 그래프 주기함수가 계속 갈 거야.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 그 점 중에 X좌표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점을 원하고 있던 거라 A는 3분의 파이, 0이 되는 게 맞겠지. 두 번째 코사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 0이라고 부르겠대. 근데 여기도 봐봐. 이미 내가 한 주기를 그렸을 뿐인데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군데나 나오죠? 두 군데나 나와. 그치? 하지만 문제 봤더니 B는 2분의 파이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파이 사이 여기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럼 여기가 B가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럼 봐. 주기가 다를까? 아예 내용이 달라.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90도, 180도. 그러니까 한 주기는 180도, 반 주기는 90도 차이. 그러면 4분의 1 주기는 45도 차이일 테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라면 여기는 4분의 몇 파이? B의 위치는 4분의 몇 파이가 될까?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림을 최대한 예쁘게 그려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비가 되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래프 그려주고 X축이랑 만나는 점의 위치를 찾을 건데 A는 90도보다 왼쪽에서 B는 90과 180 사이에서 찾는 거라서 그렇게 그래프만 그려주면 얘가 몇 컴마 0인지 얘가 몇 컴마 0인지 찾는 건 일도 아니란 얘기인 거겠지. 자 그럼 힘들지만 여기까지 왔어. 그럼 갈게. 그 다음 질문이 뭐냐. Y는 4sin 3x라고 하는 그래프 위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삼각형 ABP 얘들아 A하고 B는 고정이고 선생님 몇 개만 예를 들어볼까? 이 사인 함수 어딘가에 P라는 점이 하나 더 있다잖아. 그럼 선생님이 대충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P가 여기였다. 그러면 ABP는 요런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지. 요런 삼각형이. 만약에 P가 여기였다. 그럼 ABP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P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의 모양이 계속 바뀔 텐데 질문.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달래. 그럼 다들 예상 가능해? A하고 B는 고정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 삼각형이 얘를 밑변으로 생각한다면 밑변의 길이 절대 바뀌지 않아. 아니? 그럼 누가 계속 바뀌는가? P의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바뀌는 거죠. 그럼 제일 큰 넓이 찾고 있으면 높이가 제일 크면 되는 거잖아. 높이가 제일 큰 데가 어디야? 밑변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바로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애들이 점 P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그린 것보다 난 이쪽으로 그리기 편하니까 난 이쪽으로 그릴게. 그냥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삼각형의 넓이를 갖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미리 곱하고 얘들아 이거 밑변 계산 얼마니? 12분의 9에서 12분의 4 빼는 거니까 12분의 5파이가 밑변이 되는 거죠. 12분의 5파이가 밑변. 그래서 한 번만 선생님 다시 해볼게. 12분의 9 12분의 4 12분의 5 맞네. 곱하기 높이는 얼마로?
높이는 x축에서부터 사인의 그래프가 제일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지점까지의 수직거리가 높이가 될 거니까 높이는 4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해서 넓이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마무리하자 우리. 저녁 먹으러 가기 전까지 최대한 천천히 자세하게. 삼각함수 이제 끝나. 졸라 중요한 단원인데 끝난다고. 오늘 한 번만이라도 좀 천천히 최대한 자세히 보고 기억 좀 많이 끌고 가자고. 우리 중간고사 대비 중간고사의 삼각함수 솔직히 말하면 또 중간고사에 걸리는 삼각함수 범위가 앞쪽밖에 없어. 어떤 학교는 삼각함수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진도 느린 학교들은. 재수없으면 기말고사 때 공부해야 돼. 6월달, 7월달에 공부해야 된다고. 질문 들어오면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해주도록 선생님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집중해서 강과 선생님하고 하는 수업은 마지막이 될 거라 삼각함수 쪽은. 자, 계속 가볼게. 104페이지 혹시 질문 더 있는 사람? 790? 3번도 가볼게. 793번도 가겠습니다. fx가 나와있는데 절대가 붙어있고 난리 났네. 그런데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가 붙어있는 위치가 특별하면 그래프 빠릿빠릿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들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 지금 꼬라지 보니까 최대값, 최소값, 뭐 주기 이런 것만 찾으면 되는 것 같아서 그래프를 정말 성실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그래도 한번은 성실하게 그려보도록 해볼게.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건지 설명해 볼게. 칠 봐봐. 먼저 1단계. 잠깐 눈으로만 보고 지울게요. 1주기만 그릴 거야. 그리고 뭐 여러 번 그리지도 않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요거 먼저 그릴 거야. 1단계. 최대 얼마까지? 최대 얼마까지 올라가고 1. 최소 마이너스. 주기는 얼마지? b분의 2파이야. 맞아. 여기가 b분의 b 양수란 말이 있어 혹시? 다행이네. b 양수라네. 아니었으면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말할 뻔했는데 b분의 2파이. 그리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주기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2단계 어떻게 그리게 돼 있지? 여기 그림 그래프에 절대값 써져 있어. 어떻게 그리면 돼? 밑에 있는 거 접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 그럼 주기가 얼마가 된 거지? 이제 주기가 b분의 2파이가 아니죠. 이제는 요게 한 주기가 되잖아. 그럼 b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야. b분의 파이가 주기가 돼. b분의 파이를 한 가지 모양으로 해서 계속 복사 붙이기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되는 그래프일 테니까 주기는 이제 더 이상 b분의 2파이가 아니라 절반 b분의 파이가 된다고 예측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3단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린 그래프에 몇 배를 하는 거야? AB 해주면 돼. 그럼 최소값이 얼마였어? 0이 AB 얼마인데? 0이야. 여기는 그냥 계속 0이야. 여기는 계속 0이야. 대신 최대값 원래 얼마였지? 1에다가 얼마 곱한 거? 그럼 얘는 이제 1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에다가 A를 곱한 A까지 올라가겠네. A까지 올라가서 그럼 뭐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럼 마지막 4단계 이건 뭐 해주면 되는 거야? C만큼 어느 쪽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준다는 거지. C가 양수라면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고 C가 음수라면 밑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C가 양수일 거라고 예측하고 그림 그려볼게.
그럼 C가 양수라면 원래 현재까지는 최소값이 0이었거든? 0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최소값이 C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 원래는 최대값이 A였거든? 근데 그게 C만큼 더 올라가기로 돼 있던 거니까 이제는 최대값이 A가 아니라 A 플러스 C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준 모양이 되는 거겠지.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자세히 그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근데 말했듯이 결국엔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주기 정도만 찾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지울까? 그래프를 따로 그리지 않고 여기가 주기가 얼마라고 얘들아? b분의 2파이야. 근데 그 b분의 2파이를 한 주기로 하는 녀석이 절대값이 붙어있는 바람에 이게 똑같은 모양이 두 번 반복되는 형태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는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는 게 예측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따로 그리지 않더라도 주기가 b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풀어야겠죠?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 잘 봐.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야. 최대 최소도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선생님 손 따라와. 속도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해주면 되거든. 요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거 0부터 1까지 이거 0부터 A까지 거기다가 C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C부터 A 플러스 C까지. 그래서 이 녀석의 치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Y의 범위는 C부터 A 플러스 C까지가 된다는 걸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안쪽부터 이거 마이너스부터 1까지 움직이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있을 때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올라갔던 게 0부터 1까지만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외워라. 선생님이 최근 들어서 자주 하는 말 있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만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 웬만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몰랐던 사람들은 빨리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 여기에 붙어있는 거 여기에 붙어있는 거 그리고 Y하고 X에 동시에 붙어있는 거 그 네 가지는 구간 나누지 않아도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는 방법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형태가 있다고 했잖아. 그거 빨리 외워야 된다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럼 최대값 어디 갔어? A 플러스 C가 1이다. 두 번째 주기가 2분의 파이다.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B는 2다. 그럼 방정식 하나만 더 있으면 A하고 C도 구할 수 있겠네. 그것 때문에 하나 더 준 게 F에다가 12분의 파이를 넣어보래. 그럼 A 곱하기 절대값 사인 B가 2였고 X에다가 12분의 파이 넣기로 그럼 2 곱하기 12분의 파이를 사인에 넣는 거니까 6분의 파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C 이게 얘들아 주어진 함수 F에다가 12분의 파이 넣어서 계산한 식이거든. 그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답니다.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1. 그럼 이거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겠네. 그럼 여기 2분의 A. 그래서 2분의 A에다가 C를 더한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였을 테고 결국 얘하고 얘를 이거 아닌데 요거죠 요거 미안 요거 두 개 연립해서 A하고 C까지 찾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럼 A, B, C 모두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였을 테니까 그렇게 찾은 다음에 마지막 최소값이 C였잖아. C만 찾으면 끝나는 거네 이 문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칠판에 적어 놓은 것처럼 만약에 정말 꼼꼼하게 연습을 지금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삼각함수라는 걸 연습하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지워졌지만 이 녀석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어느 정도 높이에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완벽한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으면 돼. 여기까지 합시다.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04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없니? 열심히들 좀 풀어오라니까. 안 풀어오고 놓고 오고 뭐야. 자, 넘겨보자. 105페이지 질문. 푼 사람이 다인이밖에 없는 거야. 796번 가볼게. 796번 보세요. fx는 sin kx라는 걸 그렸네. sin kx. 미안한데 이거 선생님 그래프 먼저 옮겨놔도 되지? 그래프 또 옮겨놓은 다음에 다시 하자. sin kx. 한 주기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네. 한 주기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게 있네. 감마까지 필요한 거 보니까 조금 더 가야 되긴 하겠구나. 이런 거 그리면 되는 건가? 자, 우리 그래프부터 해석해보자. 주기 얼마? K분의 2파이. 여기가 K분의 2파이가 되는 거겠지? K분의 2파이. 그 얘들아, 여기는 얼마? K분의 파이. 한 번 더. 그럼 여기는 얼마? 그렇지. 이 녀석의 절반이 될 거니까 2K분의 파이가 되겠죠? 2K분의 파이, 2K분의 2파이, 여기가 2K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가 2K분의 4파이. 2K분의 4파이가 약분돼서 K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 최대가 얼마까지, 최대 얼마까지 올라가고? 최대 얼마까지? 1까지 올라갈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양의 삼각함수가 그려질 건데,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 상태에서 y는 4분의 3이라는 직선이 있대. 그럼 1보다 살짝 아래쪽일 테니까 이건 대충 그려도 될 것 같은데, 뭐 요쯤이라고 하시고.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부르겠답니다. 되니 얘들아? 됐어? 그럼 밑에 질문. 그렇게 나올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해서 함수 f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좀 해달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좀 해달랍니다. 이 문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짝이 없는데.
난이도가 좀 있구나 이거. 일단 표현 좀 해야 되겠네. 표현 좀 해야 되겠어요. 일단 알파하고 베타 더하기 얼마인데? 알파하고 베타 더하기 얼마? K분의 파이. 감마는 어떻게 되지? 감마는 한 주기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난 점이니까 이 감마는 누구로 표현하는 게 가능한데? 알파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알파에다가 얼마큼만 더하면 되는 거야? 주기만큼만 더하면 되지. 주기가 얼마였는데? K분의 2파였지. 이 알파 더하기 베타 해결이 되는데 감마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럼 가자. 모양 나오겠지 뭐. 시작합시다. F가 이거야.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어달라고? 여기 X에다 누구 집어넣어달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동경에다가 사인 값을 계산하려고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 맞지? 얘들아, 이 문제는 보통 우리 이거 지금 이게 유형문제다, 연습 문제다 보니까 좀 응용돼서 나온 것 같은데 맨날 했던 건 짝지을 수 있는 거 하나, 이것만 단도로 물어본 게 아니라 얘랑 또 짝지을 수 있는 누군가를 같이 세트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알파하고 베타를 짝을 지어서 표현을 해주면 감마를 단독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만약 베타와 감마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간점이 얘인 것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베타 더하기 감마는 해결이 돼. 하지만 알파를 또 표현할 수가 없게 되지.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는 짝지어서 K라든가 파이 가지고 표현하는 게 가능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선생님은 지금 감마를 남긴 거.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그냥 하는 거지 뭐. 시킨 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K 파이. 감마가 누구라고? 알파 더하기 K분의 2파입니다. 됐니 얘들아? 이제 각변은 나올 타이밍이야. 집중해서 봐야 돼. 그럼 얘는 사인 요거 분배하면 K 알파 맞니? K 알파에다가 요거 더하면 K분의 얼마지? K분의 3파이 K 곱하면 얼마야? 3파이가 되는 거지. 이제 각변한 느낌 오나? 각변한 느낌 와야 되는데. 시작하자. 일단 먼저 물어봐야지. 이거 만약에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게? 저거 모양 바꾼다면 마이너스 사인 K 알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K 알파로 바꾸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지금 머릿속으로 이제 가능한 사람들이 막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정말 동경 그리는 연습부터 해가지고 빨리빨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 좀. 선생님이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 지금 막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봐. 지금 머릿속에서 뭐가 되고 있는 거냐. 일단 3파이 한 바퀴 돌아 2파이 반 바퀴 더 돌아 3파이 한 바퀴 반 돌아서 3파이까지 온 다음에 K 알파만큼 더 가면 돼. K 알파는 몇백 번을 지금 거의 100번 가까이 말한 거 아니야? 충분히 작은 값으로 예상해놓고 풀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K 알파라는 값을 이제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K 알파라는 값을 더럽게 작은 예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3파이 더하기 K 알파라고 하는 동경 표현되게 봤거든. 이 동경으로 누구를 읽을 거냐? 사인을 읽어야 돼. 얼분의 Y를. 얼분의 Y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읽어야 되는 이 사인 값을 시초선을 그냥 K 알파만 그려낸 이 동경 가지고 읽고 싶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읽어야 되는 얼분의 Y를 여기서도 똑같이 얼분의 Y를 읽어주면 되잖아. 삼각형의 합동 닮은 뻔히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얼분의 Y인데 여기서 얼분의 X를 읽으면 되겠어? 그럼 답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인을 바뀌는 게 맞아.
그냥 똑같이 사인 K 알파를 이용해서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대신 지금 저 노란색 동경은 3, 4쪽 3, 4쪽에서 사인은 음의 값. 근데 내가 그걸 1, 4쪽 1, 4쪽 양의 값을 갖는 사인으로 바꾸다 보니까 얘랑 등호를 성립시켜 주려면 여기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K 알파가 정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알파 각 알아 몰라? 알파 각 모르지? 여기서도 봐봐. 알파 각 몰라도 상관없는 게 요거 얘들아 이거 F에다가 누구 넣었더니 알파 넣었더니 뭐 나온다는 뜻이야? 4분의 3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럼 F에다 알파 좀 넣어볼래? 사인에다가 알파 넣어주면 뭐 되는 건데 F에다가 알파 넣어달라는 얘기는 사인 K 알파를 계산해달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그 결과가 얼마나 뜻이야? 그게 4분의 3이었다는 뜻이야. 이게 4분의 3이라고 그래프에 지금 버젓이 점 하나 찍어주고 있었는데 그걸 또 알파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하지? 그 그래프를 좀 제대로 안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알파라는 값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최종 정답은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4분의 3을 정답으로 해주는 게 맞다는 뜻이겠습니다.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중점의 내용을 위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들만 봤었는데 지금처럼 대칭 관계를 이용하고도 남아있는 게 외톨이로 홀수계로 남아있는 경우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그런 문제들은 강제로 얘를 또 K나 파이로만 표현하라고 하지 말고 주기까지도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알파나 베타를 또 남겨야 된다면 그냥 남겨주세요.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라면 거기까지만 해주고 그렇게라도 구한 걸 집어넣어서 정리하다 보면 각변화도 보이고 함수가 말하고 있는 특정 점의 좌표도 보이고 결국 그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다 싹 다 세 개의 문자를 동시에 지울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만 더 하자. 105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5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없어? 한 문제 한 문제 다 소중하다. 숙제 안 하는 사람들 꼭 좀 풀어라. 답도 지금 여러 교재에 있다고 했잖아. 원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여기서는 또 여기서만 이것만 잘하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네. 얘들아,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특징 뭐 어떤 카드권에 들어야 돼? 길게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당연히 써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괜히 수직이라는 얘기 했겠어? 수학은 쓸데없는 정보 절대 주지 않아.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기를 바라기 때문에 수직이라는 말을 했을 거 아니냐. 고개 떨궈진 사람들 정신 차려 들어. 잠깐 일어나든가. 길게 곱 마이너스를 좀 이따 써먹을 준비할 거고 또 이번에 상함수에서 배웠던 거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과 같다? 탄젠트. 그렇지, 탄젠트와 같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일단 느낌은 괜찮을 것 같은데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좀 이따 생각해보자. 자, 문제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갑시다. 일단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 기울기 얼마? A. 그 기울기가 뭐랑 같다고?
탄젠트 값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탄젠트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동경으로 계산한 탄젠트 값이 기울기. 탄젠트의 정의가 x분의 y잖아. 기울기도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의 값 자체가 탄젠트의 값이 맞아. 그러니까 알파라는 동경으로 만들어낸 탄젠트 값은 직선의 기울기인 a가 맞고, 베타라고 하는 동경으로 만들어낸 탄젠트 값은 직선의 기울기인 b랑 되는 게 맞고요. 거기다가 수직이라며 그러니까 a와 b를 곱한 결과가, 두 기울기를 곱한 결과가 당연히 마이너스 1도 돼야 되겠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뭐 아니면 말고. 일단 기울기와 탄젠트는 일치한다. 그리고 수직 관계라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를 곱한 것도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이겠네. 거기다가 이 각에서 또 90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90도라면, 여기 90도라면, 그러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각도 90도가 되는 게 맞겠네. 뭐 이런 애들 가지고 문제 푸는 걸 거야. 이런 애들 가지고. 어떤 게 구체적으로 쓰일지는 이제 선생님도 문제를 봐야겠다. 갑시다. 799번. 뭘 찾는 문제지? 코사인 알파를 찾는 문제예요. 알아? 이거 보니까 이거 이용되는 거 아닌가 보다. 이거 이용되는 거 아닌가 봐. 이거 원하고 있었나 보네. 이거 예원하고 있었나 봐. 각변환 이용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가자고. 코사인 알파는 알파 누구랑 같은 거야? 베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같은 거지. 베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같은 거죠. 자, 여기서도 암산 가능한 사람들 빨리 정답 말해볼래 이거? 좀 이따가 저게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 저거 뭐로 바뀔 수 있지? 사인 베타로 바뀌는 게 맞아요. 부호는 그냥 플러스로 냅두는 게 맞고. 안 되는 사람들은 방법 없어. 계속해. 계속하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 여기에서 지금 아직도 안 되는 사람들 위해서 해주고 있는 거야. 간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8이 뭔데? 마이너스 90도만큼 갔다가 베타만큼 다시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때 베타를 더럽게 작은 예각으로 생각하십시다. 나 지금 요만큼을 베타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 동경 좀 볼래? 이게 마이너스 90도 갔다가 베타만큼 더한 건 맞지? 마이너스 90도에서 베타만큼 더 빼야 된다면 나는 여기다 그랬을 거고, 마이너스 90에다가 베타를 플러스 해야 된다면 이쪽으로 그리는 게 맞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동경으로 누구를 읽어야 되느냐? 코사인 얼분의 x 읽어야 된대. 이게 지금 원하는 답이 저 노란색 답이야. 근데 이걸 나는 여기로 바꾸고 싶다는 거 아니냐 지금. 그냥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베타를 표현했을 때 요 크기만큼의 각을 시초에서 바로 올렸을 때 지금 이쪽에서 읽어야 되는 얼분의 x를 나는 이쪽에서는 뭐로 읽어야 되는지를 묻는 거죠. 지금은 얼분의 y로 읽어야겠죠. 지금 꼬라지 보니까 여기 제일 짧은 변이잖아. 여기잖아 여기. 그래서 사인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동경 자체가 4사 쪽이야. 4사 쪽은 어차피 코사인이 플러스였을 거거든. 그러니까 1사 쪽으로 동경을 옮겨서도 답은 원래 플러스였을 거기 때문에 크기만 같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 앞에 F 그냥 그대로 플러스로 냅두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정답이 사인 베타랑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많이 갔나봐. 직선의 수직관계라고 해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었던 이 수직관계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하기보다는 수직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베타와 알파 사이의 관계를 한번 좀 표현해 줄래 하는 게 훨씬 더 이 문제가 내뿜었던 강한 의도였던 것 같아. 이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면 되잖아. 아니면 말면 돼. 네. 우리 한 문제만 더 하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쉴 테니까 마지막 한 문제 더 기운내. 졸지 마. 5페이지 혹시 질문 더 있는 사람 있니? 798번 가볼게. 798번. 사인 제곱 89도분의 1부터 막 나가고 있는 거네. 역수까지 준다고? 어떤 의도로 낸 문제일까? 근데 우리 그래도 경험은 있잖아. A부터 갈게. 시간 좀 걸릴 것 같지만 집중해줘. A 풀 때 이거 문제 풀어서 보니까 세트 문제 맞지? 이 정도도 예측 못하면 진짜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있는 거야. 한 번에 다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거 먼저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둘이 합쳐서 가게 크기가 90도가 되는 것부터 90도가 되는 것부터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포커스는 여기 요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89도하고 1도는 분명히 합쳐서 90도 되는 게 맞잖아. 그럼 이것도 지금 계속 이렇게 그리는 이유 89도하고 1도 사이의 관계를 못 찾는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어. 많은 친구들은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되게 작은 각이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해볼게. 어디가 1도냐? 물론 이게 1도보다 크긴 하겠지만 1도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어디가 89도냐? 요 1도를 여기서 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아니겠죠? 그래서 봐봐. 89도에서 뭘 읽어요? 사인을 읽어야 되는데 사인을 읽어야 되는데 얼분에 y를 좀 읽어달래. 89도의 동경을 가지고서 얼분에 y 좀 읽어달랍니다. 근데 그걸 나는 어차피 이삼각형 닮을 테니까 여기서 읽어야 되는 얼분의 y를 여기서는 얼분의 x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네. 맞습니까? 그래서 요 사인 제곱 89도는 뭐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코사인 제곱 1도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코사인 제곱 1도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맞니 얘들아? 그럼 요거 두 개 계산해 볼게.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근데 이게 분자는 해결이 되는데 분모가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또. 그러네. 분모가 해결이 안 되네. 통분해봤자.
들어가. 선생님 막혔다. 사인적으로, 시인적으로. 뭐지? 그럼 어차피 통분하면 분자 쪽은 사인 제곱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건 해결이 되는데 분모 모양이 완전히 거지 같아지네. 뭐지? 이거 A값 계산 못하겠는데? 구하라고 한 게 A 마이너스 B니까 B에서 나오는 거 진짜 A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지금. 정리가 안 돼. B에서 말하고 있는 탄젠트랑 같이 연계를 시켜서 풀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계속 가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깔끔하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결과는 계속 이제 89도랑 1도 짝을 준 것처럼 계속 그 사이에서 짝을 지어 나가면 되겠지? 그럼 사인 제곱 2도랑 코사인 제곱 2도 분의 1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 세트가 44도하고 46도겠구나. 그럼 사인 제곱 44도와 코사인 제곱 44도분의 1에다가 중간에 짝이 되지 못한 내용들이 하나 45도짜리 그러니까 사인 제곱 45도분의 1은 지금 막 굳이 A만 단독으로 정리한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모양이 정리가 됐는데 이거 이후로 뭔가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계산이 안 될 것 같죠?
1도하고 44도.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B 갈게요. B는 탄젠트 제곱 1도부터 탄젠트 제곱 89도까지. 그럼 요것도 똑같이 요거하고 요거를 매칭해서 뭔가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 바꾸면, 이거 1도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더라? 탄젠트 제곱 1도 맞아. 그래서 이 모양 때문에 요거 두 개 먼저 해볼게. 요 두 개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탄젠트 제곱 1도와 탄젠트 제곱 1도분의 1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 그럼 이것도 탄젠트가 뭐분의 뭐로 바꿀 수 있었다고?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럼 이게 코사인 제곱 1도분의 사인 제곱 1도, 얘가 사인 제곱 1도분의 코사인 제곱 1도가 되는 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 마지막 문제가 또 이렇게 힘든 문제가 걸렸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얘들아? 그럼 요거 통분은 어떻게 되나? 아, 이거 지금 하고 보니까 통분을 안 하는 게, 이것도 이렇게 합쳐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문제였던 거구나. 아니 뭐 어쩔 수 없어. 통분하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1도 곱하기 코사인 제곱 1도 분의 분자는? 분자 어떻게 되니? 사인 4제곱 1도 더하기 코사인 4제곱 1도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이거 요 녀석 뭐야, 이거 완전조식 변수라면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도의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맞아? 거기서 얼마 빼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1도 코사인 제곱 1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얘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1에서 이걸 뺀 것과 같다는 모양으로 일단 정리는 가능하겠지. 맞아 얘들아?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1도 코사인 제곱 1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요거 따로 적으면 사인 제곱 1도 곱하기 코사인 제곱 1도분의 1에다가 요거 분리하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얘들아 요거 한번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요거는 그대로 적은 거고 요거는 어차피 분모 문제에 똑같은 삼각함수를 곱셈으로 돼 있으니까 다 지우면 누구만 낳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만 낳게 된다고 볼 수 있겠지. 맞아 얘들아? 그래서 지금 아까 A 쪽에서 정리한 것 중에 1도하고 89도를 가지고 정리한 게 이거거든. 탄젠트 쪽에서 1도하고 89도를 가지고 정리한 게 이거야. 말했듯이 저 모양들은 지금 요렇게 생긴 모양과 요렇게 생긴 모양은 계산이 안 돼. 하지만 문제에서 원했던 건 A를 따로 B를 따로 구한 게 아니라 A에서 뭐를 뺀 거? B를 뺀 거. A에서 정리된 모양에서 B에서 정리되고 있는 모양을 뺀 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서 얘를 빼게 되면 누구만 낳게 될까? 2만 낳게 되겠죠. 2만 낳게 돼. 그럼 요거하고 이 탄젠트 쪽에서도 2도하고 88도 가지고 계산한 거. 그거 계산해주면 또 2만 낳게 되고 그렇게 2가 몇 번이 나타나는지를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나는
처음에 A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B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짝지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이거 다시 적어볼게. 이거까지 하고 싶시다. 사인 제곱 88도분의 1 해서 사인 제곱 1도분의 1까지 가는 거였어. 맞습니까? 그리고 B가 뭐였냐면 탄젠트 제곱 1도부터 탄젠트 제곱 89도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문제는 이미 뭐 시행착오를 거치긴 했지만 얘를 막 짝져서 계산을 해서 뭔가를 결과를 찾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계산을 해주는 게 맞았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짝을 지는 거냐. A에서 B를 빼는 거였잖아. A에서 B를 뺄 때 완전히 독특한 문제네. 얘네들끼리 계산하고 얘네들끼리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묶음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이런 묶음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이렇게 생긴 묶음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맞았다는 얘기였던 거고 아까 이거 1도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이거 1도로 바꾸면 뭐로 바뀐다고 그랬지? 맞아. 코사인 제곱 1도로 바뀌어. 얘가 이거로 바뀐다고. 탄젠트는 뭐 분의 뭐라고? 코사인 분의 사인의 뭐한 거?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1도분의 사인 제곱 1도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맞니 얘들아? 그러면 또 계산이 안 돼? 아니지? 그럼 코사인 제곱 1도분의 1 더하기 사인 제곱 1도 되는 거 맞고 통분하면 빼는 거였지? 더하는 게 아니고 빼는 거였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 떠오르는 게 뭔데? 사인 제곱 1도랑 코사인 제곱 1도를 더하기 1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둘을 짜치게 되면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 1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는 이거였던 거야. 선생님도 지금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당연히 A, B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단독으로 계산하는 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이쪽 가지고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A하고 B를 한 개씩 짝을 지어서 계산하는 게 맞다는 얘기. 그렇게 계산해주면 계속 그 결과가 1로만 반복이 되고 결국 1이 몇 개 나온다는 거? 1이 몇 개 나와? 1이 89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지금 여기 각 항의 개수가 총 89개잖아. 근데 한 개 항마다 계산한 결과가 1로 정답으로 유지가 될 거라서 아유, 선생님이 시간 너무 많이 잡은 빨리 끝내고 쉬는 시간 갖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또 이것도 기억으로 가져가자고. 맨날 이렇게 단독으로 계산하는 것만 문제 풀었다가 단독으로 계산하는 게 힘들었을 때는 아예 사인과 탄젠트를 짝을 져서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들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막상 풀고 보니까 이제서야 막 보이는 거지. 아 여기가 코사인 1도로 바뀌는데 코사인 1도로 그럼 분모 쪽에 코사인 제곱이 있어. 탄젠트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뀌면 분모 쪽에 코사인 제곱이 만들어져. 그럼 얘 1도로 바꿔서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면 알아서 분모가 같아지겠네. 계산하다 보면 계산이 좀 쉽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선생님이 이제서야 보이네. 처음에는 잘 안 보였다가. 그래요. 잠시 쉬었다가 시간 되는 만큼 하고 부족하다면 저녁 시간도 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끝났을 때 마지막 단원인 수열 배울 수 있도록 해보자고. 수고들 했다. 쉬는 시간 길게 안 가져갈 거니까 머리들 가지 마.
명 빼고 다 온 거 맞지? 응, 105페이지 더 해보고 싶은 문제 있나? 그럼 넘겨보자. 106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106페이지. 몇 번? 자, 801번 가볼게.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치역 y의 범위 거기다가 표기 좀 해줘. 거기 치역 범위 a부터 b까지 적혀있죠. a에다 적어놔 최소값, b에다 적어주세요 최대값. 이거 최대값 최소값 문제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부터 제일 작은 값까지가 치역이 되는 거니까 치역의 범위를 묻든 최대값 최소값을 묻든 함수의 그래프, 아니면 정말 고민 끝에 안 된다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동원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웬만큼 공부를 했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치환 통해서 그래프를 했다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건 절대 산술기하로 푸는 문제가 아니죠. 자, 갑시다. 어차피 그래프만 그리면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치환 누가 할 거야? 이거 코사인을 치환을 하면, 얘들아 봐봐, 코사인을 치환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얘처럼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릴 때 y는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분명히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 이게 지금은 x 역할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함수는 함수인데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다면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y축의 오른쪽만 남겨놓고 왼쪽은 지워버린 다음에 오른쪽에 남겨진 걸 왼쪽으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그래프가 완성이 돼. 그게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그려도 되고, 지금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코사인 자체를 절대값 코사인 x 자체를 치환을 한다 생각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그래프가 깔끔하게 표현이 되겠죠. 절대값 전체를 치환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y는 코사인 x의 절대값을 t로 놨으니까 얘는 이제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먼저 이거부터 그래프 그려볼게. 여기 t축,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y축. 잠깐만 얘들아, 너무 축을 이쪽으로 표현했나? 잠깐만, 조금만 y축 왼쪽으로 당기자. 여기가 y축. 점근선은 t는 마이너스 2, 점근선 y는 1이 되겠죠. t에다 0 넣어볼게. 빠르게 하자. 0 넣어주면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요 정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거 가지고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정말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맞다면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에다가 치환했을 때 만들어진 모양을 이용해서 t의 범위를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이거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요소가 많은 문제긴 하네. 절대값 코사인 x 그래프, 원래 코사인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거기에 절대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느냐,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밑에 있는 건 접혀 올라와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지. 절대값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여기가 x축이 될 거고 여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t축이 돼.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t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만 움직이게 된다.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t의 범위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테니까 그걸 0에다가 넣어주면 되겠고 0 넣었을 때 아까 얼마였더라?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1까지만이죠. 1 대입하겠어요. 1 넣어주면 1 넣어주면 1 넣어주면 1 넣어주면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에이 그지 같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요만큼밖에 그릴 수가 없었던 거지. 요만큼만 그릴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1 넣었을 때 나오는 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였던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치역의 범위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3분의 2까지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아마 저 왼쪽에 있던 게 A였고 오른쪽에 있던 게 B였던 거지. 그 두 개를 곱하기를 바랬던 거니까 완전히 역순에 지금 보니까 그 곱한 결과를 1이라고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6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여기부터는 안 했나? 다행히 여기 했어 안 했어? 안 됐어? 나머지 더 푼 사람 없어? 세원이 어디까지 했니? 채점 다 했어? 그러면 이것도 거의 아까 선생님 좀 당황하게 만들어둔 문제처럼 도전 문제가 좀 힘든 문제인가 봐. 804번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같이 의견 공유해가면서 혹시 또 선생님이 맡길지 모르니까 그러면 또 같이 의견 좀 나눠보자고. 804번 봐봐. 첫 번째 무슨 뜻이야? 가에서 하는 얘기 무슨 뜻이지? 804번 가에서 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죽이라고. 그거 주기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냥 얼마 단위로 반복된다? 파이 단위로 반복된다. 파이 단위로 반복되는 거지. 주기는 파이의 약수일 수도 있어. 뭐 2분의 파일 수도 있고 3분의 파일 수도 있다고. 여기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이야 얘들아.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으면 그때는 주기가 파이가 맞지. 그런데 이 표현은 파이 단위로 반복된다는 게 이런 모양일 수도 있거든. 그럼 이것도 봐봐. 이것도 어쨌든 파이를 간격으로 하고 있는 그래프가 똑같이 복사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맞는 거니까 이것도 fx랑 fx 플러스 파이가 같다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주기는 보다시피 파이가 아니라 절반 2분의 파이라는 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은 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반복되는 간격이 어쨌든 파이가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것 정도로만 확인하자고 얘기했죠. 그래서 파이 간격으로 반복된다는 거. 그럼 나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해봐. 나는 뭐 어떻게 하래? 얘들아 나 어떻게 하래? f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sin 4x의 그래프를 그리래. 근데 그거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랍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래. 그럼 간다. 그래프를 좀 큼지막하게 그리는 게 중요한가? 정역 제한도 없으니까 음의 방향도 그리는 게 또 중요해 보이기도 하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4x의 그래프를 그리라. 사인 4x는 최대 얼마까지 올라가고 1까지, 최소는 마이너스 1까지, 맞아? 주기 얼마지? 2분의 파이까지 그리라면. 그럼 한 주기 그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 한 주기까지 그리면 되겠다. 한 주기까지를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좀 편할까? 이게 문제가 몇 주기까지 그려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더 좁게 그려야 되나? 아니 해봐. 일단 2분의 파이까지 한 주기가 완성되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붙여 나가는 모양 그리면 되는데 절대 지금은 그리면 안 되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y는 사인 4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그 다음 간격인 2분의 파이 다음부터 파이 전까지는 누구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사인 4x의 그래프는 어느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죠. 얘들아 y는 마이너스 사인 4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 녀석의 x축 대칭이야. 맞아? 그럼 볼래?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한 줄기 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한 게 그래프의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 잠깐만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걸 x축 대칭 이동시켜서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서 그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원하는 나하고 다야. 가는 파이 단위로 반복된다는 거고 나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4x의 그래프를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사인 4x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던 거라 문제에서 말하는 나를 이용해서 그린 그래프 여기는 다를 이용해서 그린 그래프. 그럼 이제 종합해서 가에서 뭐라 그랬어? 파이 단위로 반복돼야 된다며. 지금 이미 0부터 파이까지 그려졌어. 이게 복사해서 붙이기, 붙이기, 왼쪽도 붙이기, 붙이기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반복되는 거야. 여기다가 한 주기 정도만 더 그려볼게. 그래도 눈으로 보기 조금 편할 수 있으니까 한 주기 정도만 더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했어. 왼쪽도 한 줄이 더 그려볼게. 왼쪽도 반복이 돼야 되는 거니까 끝나는 게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파이 단위로 이렇게 0부터 파이까지 그린 그래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낸다고 봐주면 되겠고. 갑시다. 그래프는 일단 그렸어. 더 많이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려봤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질문 y는 파이분의 x. 이거 보고 할 말 있는 사람 말해봐. 이거 뭔데? 저거 뭐지? 저거 뭐예요? 이거 보면 하고 싶은 말 아무나 이거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해봐. 이거 뭐야 얘들아? 직선이 1차함수잖아. 1차함수. 기울기가 얼마인? 파이분의 1인. 그리고 y절편 얼마인? y절편 얼마? y절편 0인. 원점 지나가는 기울기가 파이분의 1이 직선이잖아. 저 파이 보였대서 또 안 보이는 거야? 이거 그냥 1차함수야. 1차함수. x의 1차수로 만들어낸 함수.
그래서 이거 직선 원점 지나가. 그리고 기울기가 파이분의 1이야. 기울기가 파이분의 1이야.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린 그래프 좀 볼래? 이거 최대가 얼마까지 올라간다 그랬지? 최대 1까지. 최소 얼마까지 떨어져? 마이너스 1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이 직선 잘 생각해봐. 내가 직선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려줄 건데, 이렇게 그려줄 거야. 문제가 만나는 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다 보면 만나거든? 만나. 그런데 언제부터 안 만나느냐? 이 함수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최대 높이가 얼마까지라고? 그럼 이 직선도 y값이 얼마를 넘어가면서부터는 1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만날 일이 없는 거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만나. 계속 만나. 근데 언제부터 안 만나느냐? 내가 그리고 있는 직선의 y값이 마이너스 1보다 낮아지는 순간부터는 절대 만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직선의 함수값 y값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얘들아, x에 누구 넣었을 때 1 나오지? 파이 넣었을 때 1 나와. 그러니까 이 직선은 파이, 1이라는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파이 넣었을 때 1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되면 x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파이 넣었을 때 1이라는 점을 지나가죠. 마이너스 파이가 어디냐면 이게 주기가 파이였지? 파이였죠? 파이였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 맞지?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말한 이 1차 함수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을 말하게 된다는 거고. 질문은 교점의 개수 맞네요. 그래서 정답의 개수는 이쪽은 만날 일이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으로는 또 만날 일이 없을 거고. 그래서 전체 교점의 개수를 8개라고 말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지. 여러분들 교과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이거보다 이제 좀 더 쉬운 난이도로 나올 거고, 선생님이 그걸 본 것 같아요. 원장님이랑 수업했던 내용 중에도 막 직선하고 했던 걸 본 것 같거든? 막 분명히 그때도 원장님이랑 또 요거에 관련된 수업을 했었을 거고,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하고 교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되겠다. 다시 직선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팁이 뭐라고? 내가 그리는 직선이 이 주기함수의 최대값을 넘어간다거나 최소값을 넘어가는 경우는 절대 교점이 없을 테니까 딱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지점까지만 직선을 그려주면 된다. 그리고 그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세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 다시 말할게, 가는 반복되는 간격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은 또 주기까지 파이가 되는 게 맞는 거긴 했지만 가에서 말하는 표현 자체는 절대 주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반복되는 간격을 말하는 거고, 나하고 다는 할 말 없습니다. 나하고 다는 제시한 구간에 맞게 그래프 그려달라는 거 아니었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나의 그래프를,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다의 그래프를 보고 그리면 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린 그래프, 0부터 파이까지 그린 그래프를 계속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주기함수의 특징을 완성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자, 넘겨봅시다. 여기도 그럼 당장 질문이 없겠네. 혹시 질문할 사람 있어? 자, 그럼 얘들아, 같이 또 많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도전이라고 적혀있는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맞나봐. 812번 잠깐만 여러분들이 해석 좀 해볼래? 시간 많이 주진 않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은지 느낌만이라도 한번 잡아봐. 812번.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조금만 정리해주면 그 주장은 그거야. 답이 서로 다른 실근이네. 서로 다른 실근 조건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 있지. 또 그냥 서로 다른 실근이 아니라 둘 다 양수답이래.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나오는 값 두 개가 모두 양수가 되려면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인 판별식만 가지고 해결하는 건 분명히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냥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그 두 개 모두 답이 양수가 되길 바라고 있다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같이 갑시다. 먼저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 뭐지?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런데 선생님 그냥 바로 문제 안쪽 갈게요. 1차 개수가 짝수거든? 그럼 4분의 D로 갑시다. B 다시가 2 코사인 세타니까 제곱하면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C. 왜 숫자가 또 이렇게 그지 같아? 1창이 더럽게 많네. 뭐 방법 없지 뭐. 마이너스 2의 루트 3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에다가 그 뒤쪽을 부호를 바꿔버리면 돼요. 루트 3 마이너스 2. 잠깐만 기다려줘. 판별식 잘 썼는지 좀 확인해 볼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잘한 것 같다. 이게 판별 쓴 거지. C 쪽이 워낙 길어가지고 C가 지금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었어.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AC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완성이 되는 거지. 뭐 이것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일단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자고. 삼각함수의 종류부터 통일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꿀 거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겁니다. 아유, 선생님 할 게 많네. 먼저 나 요거 2부터 약분 좀 해놓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뀐 다음에 싹 다 우변으로 넘길게. 그러면 2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이거 우변으로 넘기면 부호 플러스로 바뀌면서 루트 3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 2 나왔고 요거랑 계산하면 2랑 요거 계산하면 사라지고 루트 3만 남을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3만 이항해주면 되겠고, 우변으로 이항했으니까 부동호는 이제 이쪽으로 열렸다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맞니? 그럼 여기서도 선생님이 요즘 했을 때 또 계속 최근에 했던 말 있지. 이거 치환해야지만 보이는 사람들은 이거 치환해놓고 푸세요. 선생님 그냥 바로 할게. 인수분해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2 사인 그리고 하나는 그냥 사인, 그 다음 여기는 루트 3. 요거 조합할 거니까 위쪽에 루트 3 아래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쪽이 루트 3.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도 나오고 플러스 루트 3 사인 세타도 나오는 게 인수분해가 완성이 됐으니까 인수분해가 2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과 사인 세타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만약에 이걸 치환으로 풀고 있다면 여기를 다 t로 바꿨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라고 확인했을 거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의 절편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하나는 1이었을 테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든 안 하든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맞니? 이것도 뭐 제한된 범위가 있어 혹시? 0부터 2파이 전까지만 하면 되겠구나.
할 게 많아. 그럼 이제 삼각고등식은 그래프로 갑니다. 그래프로 가요. 0부터 2파이 전까지만. 그런데 이 사인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고, (1보다는) 아래쪽에 있길 바라는 거라. 정답은 어디냐? 요거는 정답을 하나 빼야겠네. 아쉽지만 요건 빼자. 이거 등 없어야 되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등 안 붙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 빼고 계속 정답 체크하러 갈게. 여기까지. 그리고 정답이 또 있죠?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게 해주는 조건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는 조건이 여기. 그럼 이 타이밍에 여기 x 세타 얼마지? 아니야. 4분의 파이. 아니야. 아니지. 뭐 소리야. 2분의 파이죠? 그 다음 사인값 2분의 루트 3 나오게 하는 게 동경이 몇 도일 텐데 60도. 이거 3, 4쪽, 여기 4, 4쪽. 요거 얼마니? 3분의 사인값 2분의 루트 3 나오는 게 60도다니 3분의 4파이. 여기가 3분의 5파이. 그래서 정답이 좀 길겠다. 그치? 좀 길어. 그래서 적자. 정답을 서로 다른 두 실근 갖게 해주려면 정답이 0부터 일단 2분의 파이 전에서 멈추고, 그 다음 2분의 파이 다음부터 시작해서 3분의 4파이 전에서 멈추고, 그 다음 다시 3분의 5파이 다음부터 시작해서 2파이 전에서 멈추고. 지금 현재까지 한 게 시간이 엄청 걸린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는 조건이었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의 부등식을 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풀어서 얻은 정답이 여기가 된다는 사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답 두 개 모두 양수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양수.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양수.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그걸 불러줄래? 두 근의 합 얼마게? 근거계수 관계 쓰면 빨리 써봐.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누구야? 마이너스 1차항 계수가 x고, 1차항이 x고, x에 붙어있는 계수가 코사인 세타잖아. 마이너스 2 코사인, 맞아.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양수 나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음수 나와야 된다. 이거 그래도 저녁 먹기 전에 끝내고 싶으니까 빨리 갈게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요. 음수가 되는 건 여기 말하는 거.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니? 2분의 파이. 여기 얼마야? 2. 그래서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을 때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된다. 코사인 값이 음수가 돼야 내가 찾게 될 두 근 더한 결과가 양수가 된다는 뜻. 그 다음 두 근의 곱 불러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가 두 근의 곱이야. 근거계수 관계가 2차 방정식에서 a분의 c 아니야? 이게 a 자리에 있었고 이게 c 자리에 있잖아. 그래서 두 근의 곱도 양수. 그럼 2 넘겨봤자 0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요거 이항하면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2.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일단 적을게. 루트 3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2 넘긴 거 0일 거고 요거 이항하면 루트 3 마이너스 2 되고 그래서 양변 누구로 나눠주면 루트 3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3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얼마인데 이거? 1. 루트 3 마이너스 2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잊지마. 지금 내가 나누고 있는 수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동 방향 바뀌어야겠지. 맞습니까? 그런데 사인 그래프 얼마보다 작으면 된다고? 1보다 작으면 된대. 1보다 작으면 누구 빼고 다 정답인 거야? 2분의 파이 빼고 다 정답인 거야. 어차피 그리고 얘들아 이 정답은 아까 1번 계산할 때도 있었잖아. 이거 지키면 된대. 근데 아까 1번 할 때도 이미 사인 세타가 1보다 작은 조건을 지키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겹친 범위 찾을 때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해놨으니까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정답은 빼놨으니까 여기 지금 두모 다 빠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할 필요 없이 마지막은 지금 체크해 놓은 이 정답과 그리고 두근의 합을 의미했던 요거를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주는 범위를 정답으로 체크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냥 정답 체크하고 그냥 정답 먹으러 갈까 우리? 여기 2분의 3파이가 얘들아 요 3분의 3파이하고 3분의 5파이 사이에 있는 녀석이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바로 정답을 적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다 가볼게. 첫 번째 정답이 누구냐? 0부터 2분의 파이 전까지. 두 번째 정답은 2분의 파이 다음부터 3분의 4파이 전까지. 세 번째 정답은 3분의 5파이 다음부터 2파이 전까지.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의 정답이었거든. 요거 하얀색. 두 번째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요거 노란색으로 할게요. 2분의 파이 다음부터 2분의 3파이 전까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식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모두 양수라서 서로 다른 두 식은 모두 양수답이 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바로 여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4파이보다 작다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럼 쪽이 2분의 파이가 A가 되는 거고 3분의 4파이가 B가 되는 거라 그 A하고 B를 각각 사인과 코사인을 넣어서 정답만 특수각의 형태 이용해가지고 말해주면 끝난다고 볼 수 있었겠어요. 좋네. 그리고 살짝 느낌 드는 게 이런 도전 문제까지 건드려 볼 수 있으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드는 생각인데 이번 중간고사가 됐든 기말고사가 됐든 선생님 생각이 완전히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1등급에 가까운 2등급까지는 바랄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난이도도 높고 문제 수준도 좋아 보입니다. 이거 좀 이따 저녁 때 시작할 때 좀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까 집에서 안 갖고 왔다는 친구들은 챙겨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성취도 프린트 저녁 때 낼 거야. 마무리들 잘 해가지고 이따가 같이 낼 수 있도록 하죠. 뭐야? 아까 짐들 옮기고 저녁들 먹고 오세요. 네, 저 속시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따 보자. 조정이 이따 봐.